자, 교재요. 261페이지에 18번 문제 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요약자하고 나약자 사이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약상에 이익받을 것을 나약자가 직접 제3자한테 이렇게 지급하기로 거래하기로 이렇게 약정한 거예요. 이 계약 안에 이런 약속이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 제3자를 위해서 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 이 부분요. 이 부분을 우리는 제3자 약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3자 약관 이게 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겠죠. 이때 우리는 요약자와 나약자의 사이관계를 보상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요약자와 수익자인 제3자 이 사람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니까 수익자라고 하겠죠. 이 사람관계를 우리는 대가관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는 보상관계, 여기는 대가관계인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보상관계라는 것은 요약자와 나약자의 관계니까 이게 기본 계약으로서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상관계 자체에 흠이 있다, 흠결이 있다 이 말은, 하자가 있다 이 말은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하자가 있다 이 말이겠죠. 바로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이 대가관계는 계약과 이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의 모습인데요. 이걸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나약자만 계약 당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 틀렸죠. 요약자와 나약자가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이렇게. 수익자는 제3자로서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2번 보상관계의 하자 이거죠. 보상관계의 하자란 것 바로 이 계약의 하자가 있는 것이 되죠. 그러나 대가관계 하자 이것은 그래요.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옳은 지문이죠. 3번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 자, 이겁니다. 바로 이 제3자와 나약자 사이에 이 권리 의무 관계인 요 제3자 약관을 실현하는 것은 바로 이 3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해요. 요걸 뭐라 하냐? 수익의 의사표시라 그래요. 요것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제3자한테 나약자에 대한 권리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발생하여 확정되죠. 권리가.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표시에서 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3자한테. 그럼 여기가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여기는 의무인 채무가 생기겠죠. 여기는 채권이 생기고 이런 관계로 발전. 따라서 이게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이 제3자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 자, 그 다음에 3번에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계약 성립 요건은 뭐예요? 요약자의 청약 승낙, 나약자의 청약 승낙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뭐라고요? 제3자에게 권리가, 즉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죠. 그죠? 다른 말 하면 이것은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입니다. 여기에 있는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4번 보상관계가 허위표시로 무효라 할지라도 선의 수익자에게는 허위표시와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겠는데 여기에 있는 제3자 있죠. 제3자 수익자는 자,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민법상 보호되는 제3자는 아니다. 보호되는 제3자. 민법에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의 의사표시, 사기강박의 의사표시 여기에는 선의 제3자 보호되잖아요.
선의 제3자 보호된다, 대항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제3자를 보호해요. 거기에 제3자가 아니란 거예요. 아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민법 548조에 보면 계약 해제를 가지고, 해제를 가지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래서 제3자 권리를 보호하거든요. 해제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익에서 말하는 해제에서 제3자 보호되는 그 제3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따라서 여기에 설령 이 제3자가 선의의 제3자를 하더라도 여기가 취소되거나 해제돼 버리면 이 제3자 권리는 소멸합니다.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네요. 요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제3자는 권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 아니죠. 그리고 민법에서 보호되는 제3자도 아니죠. 단순히요, 요약자가 받아야 할 이익을 얘가 받을 뿐이죠. 그런 의미에 불과합니다. 자, 5번에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수익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우리는 계약 해제권 행사는 해제권과 당해 법률행위, 즉 계약 안에요, 착오가 있다든가 사기강박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계약 취소할 수 있죠. 해제권이나 취소권이라는 이 권리는 행위 당사자 그리고 법정 대리인, 승계인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는 요약자, 나약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인 거기에 지위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나 취소권은 제3자가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3자에게 해제권, 취소권이 없다. 이 속에는 해제하고 나면 원상회복해야 되죠. 원상회복 의무가 서로 간에 생겨요. 취소하게 되면 주고받은 게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생기죠. 자, 이때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역시 이것도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만 책임집니다.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제3자가 이러한 내용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제3자가 어떤 이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고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나약자 사이에 이 계약이 해제됐으면 원상회복 두 사람 사이에, 이 계약관계가 취소됐다면 이 두 사람 사이, 요약자, 나약자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길 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 내용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8번 문제는 이론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문제로 1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매도인 갑, 매수인 을, 그리고 이 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대금은 제3자 병에게 을이 지급하기로 이렇게 이 매매 계약 안에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런 약속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물론 제3자를 하죠. 제3자니까 이 매매 계약은 제3자를 위해서 매매 계약했다. 이렇게 되겠죠. 의미는 뭐냐? 여기에는 매도인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해주고 이전할 의무와 동시에 을은 여기에 병한테 대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다만 이때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죠. 왜냐하면 매매계약의 쌍무계약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죠. 동시이행 관계 되겠죠. 이때 우리는 이 갑을 우리는 요약자라가 이렇게 칭하고 을을 우리는
낙약자라 이렇게 칭한단 말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매매 계약이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럼 이 사람은 단순히 제3자에서 수익자, 이익을 보는 사람에 불과하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어봅니다. 1번, 을은 낙약자입니다.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이거는요. 자, 보세요. 여기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것을 우리는 보상관계라 하고, 이 보상관계는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보상관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는 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을은 병한테 다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보상관계의 매매계약의 내용을 가지고는 갑은 을한테, 또 을은 갑한테, 또 을은 병한테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약자와 제3자인 수익자 사이에 이 대가관계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가관계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갑은 을한테 주장할 수도 없고, 을은 갑한테 주장할 수도 없고, 을은 병한테 주장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 대가관계는 여기에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사정을 가지고는 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을은 병한테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보상관계인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갑은 을한테 주장할 수도 있고, 을은 갑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을은 병한테까지도 주장할 수 있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그죠? 왜? 얘는 결국은 이 내용을 가져오는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자, 요런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보상관계의 내용, 이것은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갑과 을과 병 사이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대가관계 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문제 가지고는 갑이 을한테, 을은 갑한테, 을은 병한테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2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자, 이렇게 했네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 의사표시를 하는 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권리가 확정돼 버리죠. 확정되면 갑과 을은요, 갑과 을 둘이 합의로는 이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지요. 이렇게요. 권리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 합의한 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죠. 자, 이게 수익의사표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낙약자가 채무불이행했네요. 이 문제에서는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놔놓고 대금을 안 주고 있다 이 말이죠. 불이행. 그렇다면 이때 채무불이행에서는 해제권, 법정 해제권 발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해제는 누가 하나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요약자 갑이 해야 되고요. 해제권 행사는. 손해배상은요, 여기 권리가 수익의사표시한 후에니까 권리가 여기 와 있잖아요. 발생했잖아요. 권리가 발생했는데 얘가 이행하지 않으니까 채무불이행해서 이 사람이 손해가 생겼죠. 따라서 손해배상은 누가 하나요? 병이 행사한다 이 말입니다. 요 내용을 이해해 두셔야겠죠. 이게 낙약자가 채무불이행했을 때는 해제권은 요약자인 갑이 행사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수익의사표시한 후이기 때문에 수익자인 병이 행사한다. 여기 된다는 것이죠. 자, 요 이야기를 이해해 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3번, 병이 수익의사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이거죠. 수익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면 권리가 확정된다 이랬습니다. 확정되기 때문에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해서는 이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4번,
을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병에게 수익 여부를 확답을 청구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자, 이 수익 의사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채무 채권 관계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병이 아무런 대답을 하고 안 뜬다. 그럼 이 사람이요, 나약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최고할 수 있어요. 이게 낙약자의 채권이에요. 그래서 나약자가 이렇게 수익자에게 최고해 봅니다. 상당기간을 정해서 이익을 향수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했더니만은 이 수익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낙약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상당기간 동안.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이 수익자는 수익할 것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거절로 간주. 거절로 간주하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줄 필요 없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자, 계약이 해제되면 어떻게 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대금을 지급했어요. 이게 수익에서 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행했는데 만약에 그 이행 일부분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해버렸네요. 해제해버리면, 자, 우리는 이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권 행사는 갑 또는 을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하게 되면 행사 시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죠. 원상회복 의무 관계도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갑과 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원상회복 의무 관계도. 해제권도 갑 또는 을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과도 갑 또는 을이 부담하여. 따라서 병이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원상회복 의무 자체는 그죠?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한다. 이걸 또 알아주셔야겠죠.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19번의 사례 문제로 정리한 것입니다. 21번 같은 것은 여러분이 보시고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22번 한번 볼까요? 이론적인 문제로서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자, 거기 보시다시피요. 1번 병준호 채무인수는 기본적으로요. 병준호 채무인수 계약에 의해서 제3자한테 채권이 발생하니까 채권자한테 채권이 하나 더 발생하니까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통설이고 판례입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러나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예요. 왜냐하면 채권자인 제3자한테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게 없어요. 따라서 1번 옳은 질문이죠. 2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있죠? 여기 볼까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와 나약자가 이렇게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요약자, 나약자 계약할 때 여기에는 제3자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즉 제3자가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일지라도 제3자 될 수 있어요. 예컨대 태아를 위한 교육보험을 우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바로 그게 이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3번 제3자가 수익 의사표시를 하여 제3자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는 계약 당사자는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렇죠.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 나약자가 합의해서 이미 확정된 채권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권리를 확정시킨다 했잖아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버린다 했죠. 이 확정이라는 의미는 저기에 있는 요약자, 낙약자의 합의에 의해서는 합의로는 그 권리가 변경 안 되고요. 소멸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합의에서는. 자, 그 다음에 4번 요약자가 나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3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가 아니라 해제권 행사, 취소권 행사는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하는 거죠. 따라서 제3자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서 할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죠. 5번 나약자는 요약자가 보상관계상의 의무 이행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동시에 한명을 준할 수 있다. 그렇죠. 나약자는 이 계약이 쌍무계약이라면 요약자가 급부이행하고 나약자는 수익자한테 급부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약자의 급부이행 의무와 나약자의 급부이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돼요. 왜? 쌍무계약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이 나약자는 요약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동시행 한변권을 가지고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는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모든 권능은 나약자는 요약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제3자한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들은요 계속 반복적인데 25번 문제 한번 볼까요? 24번 여러분은 사례 문제를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25번 갑과 을은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되 매매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그리고 병이 제3자로서 수익자. 매매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래 되겠죠. 이 두 사람 사이, 그죠? 이 두 사람 사이 계약이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씩 보죠. 1번 병이 을에 대하여 수익의사표시를 한 후 그러면 제3자가 수익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병의 대금 받을 권리, 채권은 확정적으로 발생해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을이 나약자가 매수인이요 대금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병은 을에 대하여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지지만 계약 해제할 수 없죠. 계약 해제권은 당사자인 요약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수익의사표시 했으니까 대금 받을 채권은 병, 수익자 가지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나약자에 대해서는요 야 손해배상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옳습니다. 2번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다. 이 계약 당시에요 미리 유보해 놓으면 계약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계약 당시에 합의에 의해서 내용, 대금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약정해 놓으면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병의 수익 의사표시한 후에는 병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미리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시에 이미 만들어놨죠. 여기에 그죠? 여기에 만들어놨으면 이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 내용이 우선. 이 내용에 따라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병이 수익 의사표시에서 권리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합의에 의해서 변경 나중에 합의해서 변경하는 것을 미리 여기 넣어놨잖아요. 유보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계약 내용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해야 됩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그 지문이 틀렸네요. 3번 을이 병에게 상당기간을 두고 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인 병으로부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랬죠. 4번 다수에 의하면 병이 수익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갑은 원칙적으로 을을 상대로 병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의사표 했을 때 이 계약 내용대로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했겠죠.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뭐예요? 야 대금을 빨리 병한테 지급해라. 이런 주장할 수 있겠죠. 왜? 그게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약자인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야 내가 소유권 넘겨줄 테니까 빨리 대금 지급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병한테 넘겨주라 이렇게 하는 거죠. 대금을. 가능하다 그죠. 옳다. 5번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와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그래요. 동시행 관계죠. 매매계약 쌍무계약이니까 원칙적으로 아무 말이 없다면 동시행 관계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의 효력이었어요.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세 파트를 다루는데 이 중에요. 보통 한 문제씩 다 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한 두 문제 정도를 최소한 냅니다. 돌아가면서 내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강의했고 내용 문제 풀어봤고 또 몇 개 남겨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그걸 여러분 스스로 답을 골라낼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검증해 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철저하게 다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는 해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